그러면 에센셜 오일은 단일적으로 사용을 하지 못해요. 에센셜 오일은요, 라벤더하고 티트리만이 피부에 직접 닿을 수 있어요. 이것조차도 얼굴에 굉장히 많은 양을 도포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뭐 티트리 같은 경우는 여드름이라든가 이런 곳에 이렇게 소량 스팟 부분에 바르는 거고요. 라벤더도 마찬가지예요. 화상이라든가 염증에 소량 바르는 거지 이거를 화장품처럼 바르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페이스 오일들은요, 다 그 캐리어 오일들이 믹싱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에센셜 오일들이 이제 캐리어 오일과 만나서 이제 피부에 흡수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흡수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흡수하냐,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 각질층을 통과해요. 우리는 각질층이 이렇게 기압장처럼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죠. 약간 떠 있는 식으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 각질층 안에 이렇게 지질 성분이 있거든요. 지방 성분. 이런 지방 성분이 있는데요. 이 아로마 오일은 지방에 잘 녹는다고 앞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방을 타고 녹으면서 진피를 통해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기관까지 들어가는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앰플을 바르거나 에센스를 바른다 하더라도 이 지질층에서 이렇게 딱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각질층은 떨어져 나가려는 방해 형상이 있는데, 그쵸? 이 각질층은 자세히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비늘 형식으로 이렇게 떠 있어요. 탈락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밑에서 새로운 각질층이 형성이 되면서 얘네들은 비늘처럼 떨어져 나가려는 방리 현상이 있는데요. 각질층 생포 사이에 있는 공간은 피부 지질의 넓은 막으로 채워져 있대요. 이게 뭐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무조건 다 떼어져 나가면 우리의 피부는 아마 굉장히 푸석푸석하고 건선처럼 하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을 이런 각질들을요, 붙여주는 그 접착체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지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질은 뭐냐면요, 지방산으로 되어 있어요. 지방산과 여러 가지 뭐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로 지방산인데요. 여기에 이제 여기에 세포간, 그러니까 여기 세포와 세포간 지질의 성분은 피지의 성분에 따라 구별되는데 이 통로를 통해 오일이 흡수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접착제 역할을 하는 이런 지질이 있는데, 이렇게 약간 벽돌에 이렇게 벽돌을 왜 흙으로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지질로 되어 있는데요. 이 지질에는 에센셜 오일이 잘 녹아요. 그래서 이거를 타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각질층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형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형태는요, 모공과 땀샘을 통해서 들어간대요. 우리가 피부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모공이 있죠. 이렇게 모공도 있고 한선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구멍이 있죠. 모공은 그야말로 털구멍이잖아요. 한선은 땀구멍이고요. 그래서 이런 구멍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래서 각질층은 에크린선과 아포크린선은 항선의 관과 피지선을 포함한 모낭의 끝부분을 포함한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한선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에크린과 아포크린이라는 한선, 그러니까 땀구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구멍이 나 있고 여기서 땀이 배출되고 여러 가지 노폐물이 배출되고요. 또 하나는 피지선을 포함한 모낭, 그러니까 우리가 털구멍이라고 하잖아요. 털이 난 부분은 여기 이제 피지선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여드름도 발생하고 그거를 갖다가 모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공과 땀샘을 통해서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의 피부에 구멍을 통해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 전체 피부의 1%를 넘지 않지만 에센셜 오일의 중요한 통로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땀구멍이 우리가 전체 스킨으로 봤을 때 1%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에센셜 오일의 흡수 경로는 액체일 때,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우리가 액체 상태일 때예요. 오일 상태일 때.
그래서 에센셜 오일이 액체 상태일 때 피부 조직을 통해서 아까 이렇게 각질의 이 지지를 통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피부를 통해서 들어가면 얘네가 이제 밑에 있는 진피층 밑에 있는 모세혈관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피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사지를 받고 나면 수분이나 수시간 후에 혈류에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기관이나 조직에 들어가요. 그래서 신장이나 폐를 통해서 다시 신장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피부로 나오기도 하고 폐로 나오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세 가지 형태로 이제 들어가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관여하는 거는 이제 피부로 출현하는 거죠. 다시 피부로 재생이 돼서 기관을 통해서 어떤 독소를 빼낸 다음에 다시 피부로 나와서 피부가 어떤 좋은 효과, 피부의 어떤 그 아름다운 효과, 이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에센셜 오일의 침투 영양 인자. 그러니까 에센셜 오일을 침투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는 인자가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더 잘 들어가냐 아니면 어떻게 했을 때 더 안 들어가더라 이거를 바라보는 건데요. 일단은 각질층의 상태. 그러니까 각질층이 습진과 같은 경우 피부를 두껍게 해서 흡수되는 거리를 길게 함으로써 흡수를 낮춘다. 이거 뭐냐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피부가 이제 각질층이 이렇게 있는데 습진이 있으면 이렇게 각질층이 더 두꺼워지고 뭔가 이렇게 딱딱해지고 뭉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지질의 형태가 이렇게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각지가 들러붙어 있고 세포가 세포 사이에 공간이 없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이제 그야말로 에센셜 오일이 이 지질을 통해서 흡수하지 못한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건선 상태의 경우 흡수를 빠르게 한다. 또한 혈행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표피적으로 2차적으로 변화시킨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건선이라고 하는 그거는요. 이것도 자가 면역 질환인데요. 이거는 건선은요. 각질층이 과도한 각질층을 형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토피나 각질층이 모자라서 가렵고 뭔가 예민해지는 거고요. 건선은 그 반대의 개념이에요. 각질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하얗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각질층이 다 들떠 있어요. 하얗게. 그래서 이 안으로 이제 흡수율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건선이나 아토피에서 가장 좋은 이제 케어는요, 이제 보습을 해주는 건데, 건선은 아로마 오일을 했을 때 꽤 큰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피부 질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에센셜 오일이 잘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인자는 뭐냐면요. 피부 수화 작용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 뭐냐면요. 피부에 물기가 얼마큼 많이 있느냐예요. 그래서 피부 수화 작용은 목욕, 높은 온도, 보습제와 같은 제품을 사용할 경우 발생한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목욕을 하거나 사우나를 하거나 보습제를 바르면 피부가 살짝 각질층이 노골노골해지면서 여기에 물기가 이렇게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뭔가를 흡수하기 좋은 상태를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안을 하고 예민해졌을 때 토너를 발라서 여기를 pH를 맞춰주고 피부가 어느 정도 수화 능력, 수분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 것들을 이렇게 에센스를 하다가 영양 크림을 발랐을 때 이 침투력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피부가 좀 촉촉하고 뭔가 약간은 물에 뿌른 듯한 느낌이 들 때 그 에센셜 오일이 더 침투가 잘 된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목욕이나 샤워로 인한 피부 수막은 에센셜 오일의 흡수를 높인다. 네, 그쵸. 목욕이나 샤워로 인해서 약간 피부가 물기를 머금어서 약간은 와해된 거죠. 어떤 층들이 부러진 거죠. 공간이 넓어진 거예요. 그러면 에센셜 오일이 잘 흡수된다. 이런 해설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또 고온욕이나 사우나는 진피의 혈행을 자극해서 에센셜 오일의 흡수를 축하시킨다. 그쵸. 온도가 높게 되면 그 진피 밑에 있는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피가 더 많이 돌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에센셜 오일이 더 많이 잘 침투된다. 이런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한 에센셜 오일의 침투 영양인자 중에 어떤 것들이 영향을 주냐 했더니 오일의 점성이래요. 이건 뭐냐면요. 점도란 캐리어 오일의 농밀도를 말한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마사지를 할 때 에센셜 오일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에센셜 오일과 캐리어 오일을 믹싱해서 사용하는데요. 가령 예를 들자면 다음번에 이걸 배우겠죠. 우리가 에센셜 오일이 어떤 게 어디 부분에 좋고, 그러면 캐리어 오일의 비율을 어떻게 해서 마사지한다. 이건 이제 다음 단락이나 다다음 단락에 배울 텐데요. 먼저 그 얘기를 설명을 드리자면, 에센셜 오일을 1, 2방울 대 캐리어 오일은 10ml, 20ml 이런 식의 비율로 쓰게 되거든요. 우리가 마사지를 할 때 결국은 캐리어 오일이 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에센셜 오일이 침투하는 데 있어서 에센셜 오일의 오일 점성보다는 캐리어 오일의 오일 점성이 더 큰 어떤 영양인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도란 캐리어 오일의 농밀도를 말한다는 거죠. 이 캐리어 오일이 약간 묽고 어느 정도 피부에 더 잘 흡수되는 것들일수록 이 에센셜 오일을 끌고 더 잘 들어간다. 이런 설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쓰는 게 올리브 오일인데 얘가 그 캐리어 오일이에요. 이 올리브 오일은 끈적하고 피부를 통해 천천히 흡수되는 반면 에이프로콜 오일은 훨씬 점도가 낮아 잘 흡수된다. 네. 그래서 그 에센셜 오일 말고 캐리어 오일 중에는 굉장히 끈적끈적한 오일도 있고 굉장히 물처럼 굉장히 맑은 오일도 있어요. 그 점도에 의해서 이 에센셜 오일을 끌고 가는 어떤 그 능력이 달라진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에센셜 오일은 식물성 오일에 매우 잘 녹기 때문에 에센셜 오일의 흡수율을 결정짓는 것은 식물성 오일의 점성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그 맥락인 거예요. 에센셜 오일이 캐리어 오일에 한두 방울 넣어서 녹여지면 얘가 하나의 기능을 하는 하나의 이제 오일 베이스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피부에 넣는 거는 이 캐리어 오일이 결정짓는다.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센셜 오일을 침투를 용이하게 쉽게 할 수 있는 영양인자 중에는요. 네 번째, 계면활성제의 사용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계면활성제는요. 비누 세안제에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리고 피부 침투성을 증가시킨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계면활성제라고 하는 건요. 그야말로 경계면을 와해시키는 그런 건데요. 이거는 보통 오일과 물과를 섞을 때 쓰는 어떤 건데요. 물과 오일을 섞는 이 계면활성제는 우리가 많이 쓰는 세안제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계면활성제의 특징이 어떤 경계면을 와해시켜서 두 성분이 섞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계면활성제로 우리가 세안을 하게 되면 피부의 어떤 그 세포층이라고 하죠. 각질층도요. 와해가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좀 약간 벌어져요. 벌어지고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건조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안을 바로 하고 나면 건조해지는 게 그 안에 이제 계면활성제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각질들이 서로 들뜬 상태. 그렇게 되기 때문에 피부 침투성이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백질 변성, 세포막 확장, 개구부 형성과 수분 보호력을 손상시킨다. 그쵸? 우리가 이 각질과 이런 각질 형성, 각질 세포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지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방산이 이렇게 벽돌에 그 시멘트처럼 붙여놨는데 얘네들을 이제 계면활성제가 없애져 버려요. 그래서 건조하고 개구부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이런 것들이 열리고 그 수분이 좀 없어져요. 세안을 하고 나면 바로. 그러면 여기에 무언가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계면활성제를 사용했을 때 이제 에센셜 오일이 잘 들어간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또 에센셜 오일의 침투 인자 중에요. 또 하나는 차단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뭐냐면요. 에센셜 오일을 바르고요. 얼굴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경피의 보습을 증가시키고 밑에 있는 에센셜 오일의 흡수율을 높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에 에센셜 오일을 바르고요. 거기에 모델링을 한다든지 뭐 시트팩을 한다든지 아니면 석고팩을 한다든지 해서 진공 상태로 만들거나 어떤 공기와의 차단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쓰려고 하는 에센셜 오일이 잘 침투되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에센셜 오일 침투를 돕는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번은 이제 온도인데요. 우리가 그 아로마 테라피를 할 때 아유르베다, 저번 시간에 제가 이 동영상 안에는, 영상 안에는 그 동영상을 못 넣었지만 PPT 안에는 넣어드렸어요. 그게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여기서는 떼어드리지 못했는데,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그 PPT를 좀 열어보시면 거기 컨텐츠 사용을 누르고 나면 거기 그 아유르베다 마사지 하는 것들이 한 몇 분 정도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그 따뜻한 오일을 데워서 이렇게 붓는 형식으로 마사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따뜻한 오일을 사용할수록 흡수율이 좋기 때문에 오일을 데워서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실내 온도나 따뜻한 오일의 사용은 흡수도 높일 뿐 아니라 증발도 증가시켜 에센셜 오일의 흡수량을 증가시킨다. 이게 뭐냐면 따뜻한 오일을 피부에 바르면 흡수율도 좋지만 우리가 훈증이라고 하잖아요. 약간 따뜻한 오일은 오히려 냄새가 더 발산하는 게 더 높거든요. 우리가 따뜻한 물은 약간 습기가 나오면서 약간 냄새가 더 강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따뜻한 오일을 쓰면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흡수율도 높아지고 그에 따르는 이제 흡입량도 높아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높은 온도로 인한 모세혈관 확장은 흡수율을 높인다. 그래서 온도가 높게 되면 아무래도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흡수율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 에센셜 오일의 위험성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에센셜 오일은 허브잖아요. 허브에서 추출한 거잖아요. 허브는 그야말로 향기 나는 식물인데요. 향기가 난다라는 거는요, 외부로부터 나를 보호하려는 습성이 많고요. 그 향기 식물의 특징은요, 광합성을 통해서 그 안에 이제 신경절이라는 그런 세포 구조가 있거든요. 얘네들이 뭐 외부의 자극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곤충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향기를 낸다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신경절이 발달한 허브가 로즈마리인데요. 우리가 로즈마리나 이런 것들을 기르다 보면 조금만 이렇게 건드려도 냄새가 발산하잖아요. 자기 몸을 보호하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렇다 보니 이 향기와 더불어서 이 독성을 갖게 되는데요. 에센셜 오일을 사용할 때 종종 발생하는 피부 반응은 피부가 자극되고요, 민감해지고 광독성과 개별 민감 반응인데요. 일단 에센셜 오일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같이 에센셜 오일의 특징 중에 그 어떤 그 사람의 체질이라든가 어떤 정서적인 거에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캐리어 오일과 같이 쓰더라도 알러지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피부가 좀 많이 민감해서 이 라벤더라든가 아니면 티트리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향염증, 그러니까 염증을 잠재우는 아니면 향균 이런 것들이 강한 것들은 저한테는 좀 안 맞아서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어떤 세안제라든가 아니면 토너나 이런 걸 쓰게 되면 조금 민감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광독성은 이제 이거를 바르고 이제 햇빛에 노출됐을 때 약간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에센셜 오일의 독성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독성을 비교해 볼 때 피부 반응은 사람마다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예, 마찬가지로 라벤더가 또 어떤 분한테 되게 맞는 경우가 있고요. 오히려 제가 좋아하는 오렌지라든가 시트러스, 감귤류 이런 것들이 또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어떤 향기랑도 약간 좀 통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향이면 좀 느낌으로 좀 트러블이 덜 난다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센셜 오일은 향기가 좋은 것이 나에게도 좀 좋다라고 좀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향기 테라피다 보니까 아무리 나한테 이렇게 좋다 하더라도 이 에센셜 오일이 향기가 다 좋지는 않아요. 그냥 자연 그대로의 향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좀 너무 역하다는 분도 있고 강하다는 분도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영락없이 그 향이 안 좋기 때문에 그 오일에 대해서, 그 마사지에 대해서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 손님 같은 경우도 아로마 오일로 마사지를 했을 때 일단 향이 좋아 이러면 좀 그 만족도도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심리적인 거와 연결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또 에센셜 오일은 민감성이라는 어떤 또 그 위험성을 갖고 있는데요. 잠재적 알러지 물질에 어떤 사람은 민감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민감성은 또 예측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어요. 가령 제가 몸 상태가 좋을 때는 라벤더나 티트리가 괜찮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뭐 알러지가 이렇게 나타나는 뭐 환절기라든가 이럴 때는 또 이렇게 마사지를 잘못 받을 경우에는 결막염이 오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 이제 알러지 현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시나몬과 카시아 등의 에센셜 오일이 대표적인 민감성 오일이라고 여기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에센셜 오일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다면 해당 오일의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돼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특히 그 면형 반응이라고 해서 이렇게 어떤 기능성 화장품을 쓰고 나면 뭐 트러블이 난다, 뭐 피부 장벽을 만드는 과정이다, 아니면 피부가 좋아지려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데요. 또 어떤 연구에서는 면역 반응이라는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미 내 피부에서 그것들이 안 맞아서 트러블이 난다라면 아무래도 염증이 발생되고 그 피부의 조직들이 변성되거든요.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나중에 그 성분이 나에게 주는 이득보다는 그 오히려 그 장벽이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 면역 반응도 어떻게 보면은 그게 꼭 있어야 될 반응인가 한 번 정도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이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알러지가 난다고 해서 바르다 보면 괜찮다, 피부가 변화하는 과정이다, 그러진 않아요. 여기서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요. 일단 독성이 있는 것들은 먹지 않거나 바르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과민성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거를 바르고 났을 때 이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햇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광과민성이라고 하는데요. 광과민성은 자외선에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피부 반응이다. 일부 에센셜 오일 성분은 피부에 비해 더 많은 자외선을 흡수할 수 있다. 그쵸? 우리가 그 오일 성분은 기름 성분은 태양을 더 받아들여서 선번이라든가 태운다거나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오일은 그냥 물보다 끓는 점이 더 높기 때문에 더 뜨겁게 끓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름이죠. 소위 말해서 오일을 피부에 발랐을 경우에는 더 뜨겁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살도 더 잘 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광과민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중류하지 않고 직접 압착법으로 얻은 시트러스 오일들은 광독성 오일군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직접 압착법으로 얻은 것들은 특징이 뭐냐면요, 감귤류, 뭐 시트러스 계열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그런 것들 특징이 색깔이 금방 갈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외부의 온도라든가 특히 빛에 되게 취약해요. 그래서 뭐 비타민, 뭐 귤이라든가 오렌지라든가 버가못이라든가 이런 그레이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쉽게 이렇게 과일을 깠을 때 금방 갈변하고 금방 노랗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압착법으로 얻은 시트러스 오일들은 더 강독성을 더 나타내는 오일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아로마 테라피에 사용되는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